매크로에 기댄 투자를 왜 하면 안 되냐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매크로를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하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매크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그게 시향에 반영되는 걸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계속 판단해야 돼요. 이 3단계를 다 정확하게 맞춰서 투자한다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불가능하다고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발굴한 좋은 종목, 그 종목의 성장성이 끝나지 않고 그 종목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그 종목들 그냥 꾸준히 투자하시면 됩니다. 경기가 좋을 때 주식 사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경기가 안 좋다, 주가 빠진다, 야 현금 확보하라, 이렇게 막 매크로 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떠들고 다닐 때가 오히려 여러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야 될 때예요. 오늘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구조적 성장주는 왜 조정기에 사야 하나,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에코프로 BM 5년 차트인데요. 아니 구조적 성장주라고 해서 어떻게 맨날 이렇게 수직 우상향만 합니까? 꾸준하게.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코프로 BM 한번 보시면 굴곡이 있어요. 이게 지금 5년치를 그려놨고 높은 봉우리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주가가 낮을 때는 비교적 평탄한 구간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때 보면 여기서 30% 40% 빠지는 구간이 왜 없었겠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이 2021년 한 10월 11월쯤에 에코프로 BM 주가가 지금 주가로 환산하면 뭐 14만원 가고 막 이럴 때 갔다가 거의 40% 이상 빠졌잖아요. 이동채 회장 압수수색 이슈 나오고 했을 때. 근데 이때 샀던 분들은 그 이후에 수익 많이 났죠.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뭐 하반기 때, 그 다음에 연말에 빠졌을 때 박 이사님하고 저하고 이거 사시라, 사두면 분명히 보답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지나고 보니까 보답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움푹 들어가 있죠. 지금 불과 한두 달 전에도 조정이 사실은 깨어온 거 아닙니까? 뭐 저희가 뭐라 그랬나요? 자금 여력이 되는 한은 조정 받았을 때 금 내지 말고 모아 가시라. 에코프로 BM만 그런가요?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보세요. 이게 조정기가 없었냐고요? 있었다고요. 다. 이 조정 왔을 때 자금 여력이 되는 대로 분할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좋은 기업을 잘 골라서 전부 하시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는데 그 처음 사둔 물량을 그대로 다 100% 간수할 필요는 꼭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마다. 저는 오히려 좀 주가가 오버슈팅 하는 구간에서는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고, 조정 구간에서 조금 더 모아가시고, 약간의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투자하시는 게 저는 장기 투자하기에 오히려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매크로 흐름 때문에 막 이래저래 후들려서 막 시장 무너진다더라, 그래서 다 팔아버리고, 또 뭐 이제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때 오른 상태에서 막 허겁지겁 따라와서 쫓아가고, 그런 식의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섹터 좀 올랐으니까 이제는 반도체 섹터 가겠지,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 가고 조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타이밍 맞춰서 옮겨 다니는 게, 그게 고수의 주식 투자의 고수가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분들은 오히려 모멘텀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수익을 잘 못 내고요. 누적적인 복리 효과를 잘 못 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주식 자산 규모는 제가 볼 때 커지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오히려 정말 슈퍼 개미가 되는 분들의 전형은 뭐냐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기업들을 꾸준히 따라가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해가면서 그때 비중을 뭐 일정하게 조절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갖고 있는 어떤 중행 물량을 계속 들고 가셔서, 그게 정말 3배 오르고 4배 오르고 뭐 경우에 따라서 10배 오르는 과정들을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자산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에 10개씩 20개씩 나눠서 몇백만 원, 1000만 원씩 그렇게 짜잘하게 넣어놔서 그게 뭐 몇십 % 오르고 그때 옮겨 다니면서 30% 먹고 20% 먹고 어떨 땐 20% 손실 보고 그렇게 해서 수익 난다? 그거요. 그거 할 짓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큰 돈 번 슈퍼개미는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잘 없습니다. 굉장히 있다 해도 굉장히 저는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주식 자산 규모를 만들어가는 건 이런 거예요. 에코프로 BM의 코스모 신소재 같은 데다가 주가가 낮을 때부터
그 산업의 성장, 기업의 성장을 내다보면서 긴 호흡으로 비중실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주식 투자 자산 규모가 커지잖아요. 제가 불과 뭐 4년 전만 해도 제가 주식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됐게요. 4년여 만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투자해서 자산 규모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진짜로. 한편으로는 이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아세요? 그 핵심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 핵심 종목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에코프로비엠처럼 양극재에서 1등 하는 기업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제한적으로 정의된 시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제한된 시장 대비해서 이 회사가 먹을 게 많은 그 사업을 벌이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의 주가도 되게 많이 뜁니다. 삼화알미늄 한번 보세요.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총이 몇백억이었거든요. 오늘 근데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시총이 1조 7천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수익률로 보면 이게 5천일 때 샀다고 할까요? 그러면 5천원, 5만원, 10배에다가 지금 20배 넘게 올랐네요. 이게 수십 배 오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시장을 잘 보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찾아서 투자하시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어요. 이미 주가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지만 향후에 배터리 산업이 커질 방향을 보고 이 산업이 향후 10년, 20년 더 커질 산업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직도 상승 여력은 저는 많이 남아있다고 봐요. 특히 저희 연구소 종목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되게 많이 가파르게 오르던데 뭐 이럴 때 또 너무 막 허겁지겁 추격 매수하는 건 저는 권하지 않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씩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로 그러나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존디 대표가 사실은 한국 들어와서는 투자 실력을 입증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성과가 진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뭐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까지는 좋지만 뭐 그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됐는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존니 대표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이분이 미국에서 그 스커드라는 회사에 재직할 동안 이분이 코리아 펀드를 만들어서 SK텔레콤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그런 회사들을 장기적으로 투자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큰 성과를 냈습니까?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때는 구조적 성장주에 가까웠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순환주에 가깝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분명히 사이클을 그리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이 굴곡을 그리면서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리고 특히 90년대 이후로는 굉장히 고성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고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나요? 100배, 200배씩 난 거잖아요, 이게. 이때 아주 초기부터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좀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방해하는 온갖 노이즈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뭔가요? 뭐 2차 전지 같으면 지금 계속 고평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근데 지금 주가가 막 오르고 다시 회복하고 오르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 입이 쑥 들은 것 같아요. 소개했다 그러면 반토막, 그리고 이 상패 종목 소개 전문가 한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는 소리를 안 내잖아요. 그냥 시장이 저는 입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홍사원의 경제쇼에 강영현 이사가 나와서 대담을 하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20년도부터 22년까지 이분이 했던 발언을 쭉 소개했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꼭 맞췄다, 안 맞췄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스닥 7천 간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대요. 지난해 초에 나와서. 자, 그런데 강영인 이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매크로를 이분보다 훨씬 잘 본다는 김영익 교수 같은 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분들이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서 투자를 그때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해 낸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 그 책만 보더라도 제가 매크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적 되게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크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던가요? 주식 투자 관련해서. 거의 언급을 잘 안 하거든요. 물론 다른 전문가들 불러서 제가 매크로 전문가들 불러서 소개하고 인터뷰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주식 투자에 바로
직접 연결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는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한. 그다음 리서치 조직에 있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맨날 틀리잖아요. 매크로에 기댄 투자를 왜 하면 안 되냐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매크로를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하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매크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예, 그게 시향에 반영되는 걸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계속 판단해야 돼요. 이 3단계를 다 정확하게 맞춰서 투자한다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불가능하다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댓글을 어디서 봐서 그래요. 본인은 주식 30% 놔두고 현금화 했다던 000 교수. 그런 소리에 불안하여 계좌 전체를 틀었던 어리석은 사람이 깊은 반성합니다. 2000지 80% 가지고 있다가 탁 들고 나니 왜 이래 오르든지요. 뼈아픈 반성합니다. 예, 이런 댓글 보면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매크로는 물론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참고해요. 그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은연중에 녹여서 설명해요, 사실은. 그 주가 대비해서 개별 기업의 매력, 가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고 그때그때 판단하셔서 비중을 싣고 조절해 가면서 투자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매크로 경제 흐름을 어떻게 예측하고 통제합니까?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고 그나마 알 수 있는 건 그 기업을 꾸준하게 모니터하면 아,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고 잘 가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주가가 떨어지면 아, 이건 너무 싼 구간인 것 같은데 그럼 더 사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고 예, 이해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왜 매크로 경제에 투자합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특히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자꾸 모멘텀 플레이 하라고 부추긴 리포트를 내요. 이게 뭐냐면 애플의 비전 프로 나왔을 때 그 증권사 한 군데서 관련주 띄운다고 막 여러 개 종목을 언급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언급된 종목 중에 하나도 제대로 비전 프로하고 연결된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설명할 때도 비전 프로 출시를 계기로 관련주 이렇게 해놓고 앞에 비관련주라고 해놨잖아요. 사실 비관련주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종목들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서 뭐 모멘텀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부터도 안 올랐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오를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직접적으로 사업적인 수혜가 없는 이 실체 없는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지 마세요. 왜 그런 데 끌려다닙니까? 네,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발굴한 좋은 종목, 그 종목의 성장성이 끝나지 않고 그 종목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그 종목들 그냥 꾸준히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 가장 잘 아는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라고 추앙받는 존 메이나드 케인스도 매크로 흐름을 보고 마켓 타이밍을 재는 투자법으로는 성공을 못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별 기업의 매력에 천착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나서야 이분이 투자자로서도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케인즈도 못하는 걸 왜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시냐고요. 계속 시장에 머물러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 이유. 미국 주식시장에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매월 1달러씩 투자할 경우에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ABC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A는 매월 무조건 1달러씩 적립하는 경우 이게 나중에 43만 5,500달러가 됐다. B는 경기 침체기가 아닐 때만 1달러 투자한다. 25만 7,386달러가 됐다.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걸 확인한 상태에서만 투자했다. 23만 4,476달러가 됐다. 어쨌거나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특히 미국처럼 이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게 뚜렷한 흐름을 보인 이 시장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일 때를 포함해서 매월 꾸준하게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즉 A의 경우가 가장 좋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A가 주가의 조정 구간에서 싸게 매수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큰 기여를 하는 반면에 B, C는 그런 구간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기가 좋을 때 주식 사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사는 게 아니고요. 경기가 회복됐다고 한다, 뭐 이걸 확인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경기 안 좋다, 주가 빠진다, 야 현금 확보하라 이렇게 막 매크로 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떠들고 다닐 때가 오히려 여러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야 될 때예요. 이게 경기 순환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샀을 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구조적 성장주, 한국의 대표적인 구조적 성장주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2차 전지 섹터처럼 이렇게 구조적 성장주인 경우에는 막 올랐을 때는 오히려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되 조정이 오면요. 조정 올 때 그때 열심히 올라타셔야 된다고요. 기존에 투자 안 하셨던 분들은 그때라도 열심히 매수하셔야 조금 더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요. 예, 주식은 오르고 내릴 때 손실률과 수익률의 비대칭이 발생한다고. 2만 원에서 만 원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50%인데 이게 다시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가면 수익률 100%라고요. 그게 그리고 특히나 구조적 성장주에서는 그게 통한다고요. 그리고 구조적 성장주는 큰 흐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골랐다는 전제하에 큰 흐름에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조정기 때 그게 담으셔야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담으실 수 있고 그래서 길게 볼 때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